일화 낯선 설렘 다시 시작된 계절. 마흔이 넘어서도 가슴이 이렇게 뛸 수 있구나. 은퇴 후 적적한 일상에 지친 명자 62세는 서울 변두리의 한적한 주택가로 이사를 온다. 20평 남짓한 작은 집이지만 마당에 심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품는다. 어느 화요일 오후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오후의 독서 모임에 용기 내어 참석한 명자. 어색한 자기소개 시간, 그때 따뜻한 목소리가 들린다. 저는 동식입니다. 혼자 읽기엔 책이 너무 외롭더라고요. 고개를 든 명자의 눈에 들어온 건 수더분한 인상의 남자 65세. 회색빛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빛엔 어딘지 쓸쓸함이 배어있다. 그날 함께 읽은 책은 공지영의 도가니. 토론 시간, 동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아픔이 더 절실하게 느껴져요. 젊을 땐 몰랐던 게 많았는데. 명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모임이 끝난 후 도서관 앞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 동식이 손에 든 보온병을 보며 명자가 웃는다. 혼자 살면 그런 거 하나씩 챙기게 되죠? 네, 딸이 사준 건데. 혼자 마시기엔 너무 커요. 그렇게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나누며 두 사람은 서로의 고독을 조금씩 내비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낀다. 이런 나이에도 이런 마음이. 거울을 보며 볼을 만져보는 자신이 어색하면서도 설렌다. 동식 역시 집에 돌아와 서재에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본다.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교차한다. 이와 다시 마주한 외로움의 이름. 사랑의 정년이 있나요? 명자의 절친 해숙 60세이 찾아온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해숙의 눈썰미는 예리하다. 명자는 얼굴을 붉히며 독서 모임 이야기를 꺼낸다. 그냥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 좋은 사람들이야? 아니면 좋은 사람이야? 해숙의 장난기 어린 추궁에 명자는 더욱 당황한다. 언니, 우리 나이에 연애라니. 웃기지 않아? 명자의 말에 해숙이 진지하게 답한다. 왜 웃겨요? 사랑이 나이를 가리나?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나이 아닐까? 조건도 계산도 없는. 해숙의 말은 명자의 마음 깊숙이 파고든다. 한편 동식은 아내 순이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다. 20년 전 순이가 쓰던 일기장을 발견한다. 동식이가 웃을 때가 가장 행복해. 내가 먼저 떠나더라도 슬퍼하지 말고 또 다른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 일기를 읽으며 동식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흔들린다. 다음 독서 모임 날, 동식은 평소보다 조용하다. 괜찮으세요? 명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동식이 쓴웃음을 짓는다. 그냥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벽에 대고 혼잣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조용히 웃는다. 외로움을 나누니 조금 덜 외롭다. 모임 후 커피숍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질문이 있어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혹시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하세요? 클래식을 들어요. 바흐의 첼로 모음곡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명자 씨는요? 저는 뜨개질을 해요. 무언가를 만들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렇게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진다. 차마 우리 나이의 사랑이라니. 이것이 데이트라면 나쁘지 않네요. 다음 주에 국립극장에서 춘향전 공연이 있다고 하네요. 동식이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혹시 함께 보실래요? 명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이것은 분명히 데이트 신청이다. 네, 좋아요. 짧은 대답이지만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상기된다. 공연 당일 명자는 옷장 앞에서 1시간을 고민한다. 너무 젊어 보이려 해도 너무 수수해도 안 될 것 같다. 결국 쪽빛 블라우스에 검은색 카디건을 선택한다. 동식은 평소보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타난다. 아름다우세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명자는 20살 처녀처럼 얼굴이 빨개진다. 공연장 로비에서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다.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 저 나이에 데이트라니 하는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 같다. 하지만 공연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잊힌다. 춘향이의 사랑 노래에 명자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동식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넨다. 사랑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공연 후 찻집에서 명자가 말한다. 젊을 때는 무모하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 있어서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동식의 조심스러운 말에 명자가 고개를 든다. 우리 사랑하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하지만 이 마음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손을 살짝 마주친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에 서로 깜짝 놀라며 손을 뗀다. 하지만 그 짧은 스킨십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그런데 며칠 후 명자의 딸 유진 35세의 예고 없이 찾아온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표정이 이상해요. 그냥 독서 모임 다니고 그래. 혹시 남자 있어요? 유진의 직설적인 질문에 명자는 당황한다. 무슨 소리야? 엄마, 거짓말 마세요. 다 얼굴에 써 있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유진의 말에 명자의 마음은 무너진다. 정말 창피한 일일까? 이 나이에 사랑한다는 게 차와 사랑의 나이가 필요하다면 엄마가 아닌 여자로서의 나를 찾고 싶어요. 유진과의 갈등은 격해진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저 손자도 있는 사람이 무슨. 그래, 나는 엄마야. 할머니야. 하지만 그 전에 여자야. 명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내가 언제부터 여자이기를 포기해야 했던 거니? 너희를 키우느라, 가족을 돌보느라. 이제 좀 나를 위해 살면 안 되는 거야? 유진은 당황한다. 항상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엄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다. 하지만 엄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아. 나는 내가 행복하고 싶어. 한편 동식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 큰아들 민수 40세가 찾아와 펄펄 뛴다. 아버지, 정말 연애하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3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야.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 말에 동식은 할 말을 잃는다. 동식은 순이의 무덤을 찾는다. 여보, 나 이상한 거 맞지? 이 나이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다니.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 들린다.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져. 미안해. 명자와 동식은 만나서 서로의 상황을 털어놓는다. 우리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명자의 말에 동식이 고개를 숙인다. 아마도 그래야 할 것 같네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것 같아서. 그럼 이게 마지막인가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아쉬운 작별을 한다. 하지만 마음만은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 집에 돌아온 명자는 거울을 본다. 정말 이 나이에 사랑이 우스운 일일까?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꿈틀거리는 여자의 마음을 발견한다. 모아 나를 위한 삶, 그 시작.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명자는 갑작스럽게 제주도 여행을 결심한다. 혼자 여행이라니. 괜찮을까?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다. 60년 넘게 살면서 진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던가. 제주 공항에 내린 명자는 설렌다. 렌터카를 빌려 성산일출봉으로 향한다. 이런 걸 왜 이제야 해봤을까?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혼자 마시는 커피의 맛이 특별하다.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어본다. 어색하지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예쁘다. 둘째 날 해변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명자야 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돌아보니 해숙이다. 언니, 여기서 웬일이야? 나도 혼자 여행 왔어. 너랑 같은 생각이었나 봐. 설마 나 따라온 거야? 어머, 들켰네. 두 사람은 함께 제주를 돌아다닌다. 말 목장에서 조랑말을 타고 한라산 중턱까지 올라가고 흑돼지 구이를 먹으며 소주도 한잔한다. 야, 우리 이렇게 자유로운 거 언제 이후야? 정말. 애들 키울 때는 상상도 못했지. 밤에 바닷가에서 맥주를 마시며 해숙이 말한다. 명자야, 그 남자분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복잡할 게 뭐 있어? 좋으면 만나고 싫으면 헤어지고. 단순하게 생각해. 그게 쉽나? 쉬어야 해. 우리 나이에 복잡하게 살 시간이 어디 있어? 해숙의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 정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했을까? 사랑하면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 한편 서울의 동식은 친구 병철 67세과 술을 마시고 있다. 동식아, 넌 정말 바보야. 갑자기 왜? 좋은 여자 만났으면 꽉 잡고 있어야지 왜 놓아? 하지만 애들이
애들이 네 인생 책임져 주나? 넌 혼자 늙어 죽을 거야? 병철의 직설적인 말에 동식이 웃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더 바보 같네. 맞아, 바보야. 순이도 하늘에서 답답해할 거야. 이 바보 남편 혼자 썩어가지 말고 새로운 사랑이나 해봐 하면서 말이야. 병철의 말을 들으며 동식은 결심한다. 명자를 다시 찾아야겠다. 6화 다시 피는 꽃 두 번째 봄. 함께하고 싶어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동식은 명자가 제주도에 있다는 소식을 해숙의 남편을 통해 듣는다. 고민할 시간이 없다. 당장 제주행 비행기표를 예약한다. 이 나이에 이런 로맨틱한 일을 하게 될 줄이야. 스스로에게 웃음이 난다. 제주 공항에 도착한 동식은 명자가 머물고 있는 펜션을 찾아간다. 하지만 막상 찾아와서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멀리서 명자와 해숙이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모습이 보인다. 명자씨.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명자가 깜짝 놀라며 돌아본다. 동식씨,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당신을. 해숙이 눈치껏 자리를 뜬다. 야, 로맨틱하네. 나는 쇼핑이나 하고 올게. 바닷가에 혼자 남은 두 사람. 동식이 명자의 손을 잡는다. 미안해요. 겁이 났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둘은 바닷가를 걸으며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 순이 씨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순이가 일기에 써둔 말을 읽고 깨달았어요. 그 사람은 저의 행복을 원했다는 걸. 저도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동식 씨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외로웠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천천히 가요. 급할 것 없으니까. 동식의 말에 명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는다. 다음날 함께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명자가 말한다.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두 번째 봄이에요. 7화 세상의 시선 그리고 우리. 당당하게 사랑하고 싶어요.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의 연애 소식은 동네에 금세 퍼진다. 독서 모임 사람들은 대체로 축하해주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저 나이에 무슨 창피하지도 않나?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온다. 명자는 처음엔 신경 쓰였지만 점점 담담해진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동식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던 중 해숙이 시니어 커플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전한다. 요즘 늘어나고 있대. 황혼 연애하는 사람들 모임. 명자와 동식은 호기심에 참석해본다. 모임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 생각보다 많은 커플들이 모여있다. 50대부터 70대까지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반대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더니 이제는 응원해줘요. 한 할머니의 말에 박수가 터진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지금이 진짜 사랑할 때 아닌가 싶어요. 조건도 계산도 없이. 다른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공감한다. 명자와 동식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모임 후 집으로 가는 길 명자가 말한다. 우리만 이런 게 아니었네요. 그러게요. 왠지 용기가 나요. 며칠 후 유진이 다시 찾아온다. 하지만 이번엔 표정이 다르다. 엄마, 제가 너무했죠? 유진아,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오랫동안 못 본 표정이에요. 미안해요. 유진의 사과에 명자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고마워 유진아. 동식 아저씨, 좋은 분이세요? 응, 정말 좋은 분이야. 그럼 언제 한번 만나 뵐게요. 동식의 아들들도 점차 마음을 연다. 특히 둘째 진수 37세가 먼저 손을 내민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응. 그럼 됐어요. 어머니도 아버지가 행복하시길 바라실 거예요. 8화 사랑한다는 말 늦지 않았다.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이에요. 1년 후 명자와 동식은 조촐한 연인식을 올리기로 한다. 재혼은 아니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다. 결혼식까지는 부담스럽지만 우리 마음만은 확실히 하고 싶어요. 명자의 말에 동식이 고개를 끄덕인다. 연인식 장소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도서관 앞 작은 공원이다. 가족들과 독서 모임 친구들, 시니어 커플 모임 사람들이 참석한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분위기다. 사랑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하는 짧은 맹세. 60대가 넘어서 하는 고백이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하다. 유진이 눈물을 훔치며 축사한다. 엄마, 제가 몰랐던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자로서의 엄마를. 늦었지만 축하해요. 동식의 아들들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버지, 새로운 인생 축하드려요. 해숙이 건배사를 제안한다. 60을 넘어서 찾은 사랑. 이보다 더 낭만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박수치며 웃는다. 연인식 후 두 사람은 다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1년 전 제외했던 그 바닷가에서 다시 손을 잡는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죠. 네, 그때 잘 결정한 것 같아요. 동식 씨 사랑해요. 명자가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나도 사랑해요, 명자 씨.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할 줄이야. 두 사람이 웃는다. 바다를 바라보며 명자가 말한다. 우리에게도 봄이 다시 왔네요. 그러게요.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인 것 같아요. 파도가 밀려오고 석양이 지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늦었지만 아름다운 사랑, 황혼의 연인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는다. 에필로그. 2년 후 명자와 동식은 여전히 행복하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두 사람을 보며 용기를 얻는 다른 시니어들도 생겨났다. 매주 화요일 독서 모임은 계속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간다. 각자의 집에서 살지만 외로움은 더 이상 없다. 내일은 뭐 할까요? 글쎄요, 함께 있으면 뭘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두 사람의 황혼 로맨스는 계속된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에는 정년이 없다는 걸 보여주며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다만 사랑하지 않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일 뿐.